안녕하세요. 정진수 강사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진짜 책 쓰기, 출판 노하우에 대해서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책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2016년 인스타그램으로 SNS 마케팅을 선점하라는 책으로 첫 작가가 되었습니다. 2016년 첫 책을 필두로 해서 총 10권의 책을 지금 집필을 했고요. 올해까지 이제 2권의 책을 더해서 12권의 책을 집필할 저자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당시에 블로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출판사에서 블로그 책을 집필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로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인이 도장을 갖고 오라 해서 출판 계약서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어서 출판사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출판사 대표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원고를 좀 보고 계약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일단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썼으면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책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인스타그램 책이 있나? 블로그 책들은 많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책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인스타그램 책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한 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권 나왔는데 해외 번역서가 한 권이 있는 거였습니다. 책이 국내에서는 한 권도 집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출판사 대표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저 인스타그램 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책을 무조건 쓸 건데 대표님이 저랑 계약을 지금 하신다 그러면 저 대표님이랑 계약을 하고 아니면 다른 출판사랑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는데 그때 되게 너무 당당하게 배포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 책 계약한다고 갔는데 블로그 책을 계약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출판사 대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바로 그날 계약금부터 입금을 하셨어요. 계약서도 안 쓰고 돈부터 입금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첫 책을 계약하게 됐고 한 3-4달 만에 첫 번째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써야겠다.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책은 2세 때 좀 더 수정하면 되고 기본 이상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왜?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최초 책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필요했고 책이 도서관에도 가야 되고 서점에도 가야 되고 누군가 책을 쓰더라도 제 책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무조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이 책은 잘 팔렸고요. 10세 이상을 찍으면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인스타그램 책을 3권을 집필을 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인스타그램 책 최초 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잘 되어서 대만에 수출까지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만에 책이 나왔을 때 직접 제가 보러 바로 대만으로 달려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책이 잘 되다 보니까 여러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10권의 책까지는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 책을 내보자라고 했고 또 다시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할 때도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만약에 잘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의 책들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것이 일단 세상에 나와서 나의 발자취가 되고 나의 족적을 남기는, 내가 죽어도 책은 남아있는 그런 유산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내 자녀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이라는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시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작가가 된다라는 것을.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을 내고 싶다면 본인이 내고 싶은 분야의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분야의 책인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팔릴 분야의 책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작가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직 업적이 없는데 자서전을 쓴다 그러면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책 쓰는 것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팔릴 만한 책에 대한 주제를 내가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책이 인기가 많았어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주식책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고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책을 내려는 공급도 많아지게 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내고 싶은 분야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최근에는 돈을 벌어주는 분야는 책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부동산, 주식 이런 종류의 책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시고 내가 어떤 분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뭔가 파서 쓴다라고 하면 어떤 인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책이 만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포화 상태라면 그런 작은 분야라도 차라리 성장하지 않은 분야의 책을 내는 것들이 출판사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은 그것들을 경쟁을 제치고 나와야 되는데 처음 나온 책은 분야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출판사에서 관심을 가질 요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주제의 분야가 결정이 되셨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원고를 일단 좀 써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원고 3분의 1 정도는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사랑 미팅하기도 쉽지 않고요. 책을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쓰겠지만 써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책을 써보시면서 3분의 1 정도는 최소 쓰셔야 출판사랑 미팅을 하고 계약을 하고 책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첫 책인 경우는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원고를 어차피 다 써야 돼요. 근데 제가 3분의 1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출판 계약을 해야 피치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판 계약을 하고 나야 좀 타이트하게 쓰겠다라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꼭 써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원고를 끝까지 다 쓰셨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옵션이 많아집니다. 출판사에 투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나 이런 책을 쓸 건데 너희 출판사에서 내고 싶다. 라는 내용들로 메일을 보내는 건데요. 요새는 출판사 투고 메일 주소 파는 것도 많고요. 이상한 방식의 마케팅하는 것이 많아요. 제가 출판사에서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투고로 책을 나오는 경우는 약 10%가 안 된다라고 해요. 많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읽어는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읽어는 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에 어떤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투고를 메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출판사한테 정말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으로 메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인도 최근에 투고를 해서 책을 출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가능성을 꼭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쓰신 작가님에게 출판사 소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는 작가님들이 많아지셔서 한 달이 건너면 되게 많으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판사를 직접 소개해달라고 3분의 1 정도의 원고와 목차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작가인데 소개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빠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책을 쓰시기 이전에 내가 만약에 책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블로그나 어떤 포스트, 칼럼식으로 글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겁니다. 또는 유튜브에 올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인기를 얻게 되시면 책을 내시는 건 무조건 가능해지십니다. 펜이 있는 상태에서 책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구매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너무나 선호할 만한 작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책을 집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쓰셨던 거기 때문에 쓰시는 것 자체도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기로 결정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블로그나 포스트, 어떤 칼럼 또는 유튜브 등등에서 미리 써보시면서 인기를 얻으시고 구독자를 얻으신 다음에 출판사를 만나는 것도 책 출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책 쓰시는 것의 이유를 정확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통해서 브랜딩이 우선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비 출판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본인의 몸값이나 브랜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자비 출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출판이나 자비 출판이나 책이 나왔을 때에 대한 것들은 똑같아요. 뭐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고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 출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비 출판 같은 경우에 보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거의 한 300만 원부터 해서 1000만 원대 정도까지 가격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새는 완전 자비가 아니라 반자비라 그래서 돈 반 내고 출판사에서 반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다양한 출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자비로도 출판이 가능하다라는 걸 옵션에 두시면 책을 출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시게 되면 네이버 인물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결국 나의 브랜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자비 출판도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출판하는 방법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번외적으로 출판에 대한 이야기들, 잘 모르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책 인세는 보편적으로 8%에서 10%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맺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초판은 보편적으로 2,000부에서 3,000부
출판사도 1세에 2,000부에서 3,000부 정도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출판사로 갈수록 1세를 조금 더 많이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000에서 3,000부 정도의 1세를 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출판사에서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이 2,000부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나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은. 그래서 2,000부 이상 팔렸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수익이 나요. 1세를 2,000부 찍었다 그러면 2세부터는 거의 수익이 난다. 출판사에서도 라고 보십니다. 출판사도 1세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출판을 하기 위해서 인쇄비라든지 종이, 디자인비, 뭐 어떤 마케팅비, 영업비,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1세 2,000부에서 거의 소진이 되면 2세부터는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2,000부는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책 출판하는데 무조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2,000부를 정도로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2,000부나 3,000부 1세를 이상 찍는 작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1세 이상 찍는 작가를 만나는 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요새 같은 책이 더 안 팔리는 시기다 보니까 1세를 이상 찍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도 출판사에서 책을 사는 개념이라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도 계약서에 의해서 60%에서 70% 정도 조건의 계약을 하고 책을 사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000원의 책이라 그러면 제가 60% 또는 70%의 계약된 조건으로 사오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책 제목은 출판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목을 쓰는데 힘을 많이 안 쏟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만 잡아두시고 출판사랑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에 쏟는 힘을 쏟지 않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게 되시는데요. 대부분 잘못 생각하시 계약금이기 때문에 돈을 미리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인세를 선정산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의 인세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2,000부를 팔렸다 그러면 여기에 10%를 받아야 되는데 그 10%를 미리 계약금으로 먼저 주는 개념입니다. 선정산. 돈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팔릴 것에 대해서 정산을 계약금으로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새는 출판업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출판사도 파워 있는 저자를 선호합니다. 직접 강의를 하거나 책 홍보할 수 있거나 SNS 팔로워 많은 저자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괜찮은 파워가 있으시다면 책 출간하시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같이 책은 작가가 쓰고 판매는 출판사가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출판사의 힘만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작가도 좀 도와서 홍보를 같이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생이 첫 책이다 보니까 많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팔로워 수라든지 구독자가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훨씬 더 용이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SNS나 브랜딩을 미리 조금씩 해두시면서 책을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출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책 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책을 낸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내가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처음이 어렵지 이후부터는 조금 더 할만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낸 사람은 여러 권의 책을 낸다. 첫 책이 시작이 잘 되시면 뭐 다음 책들도 어렵지 않게 계속 쓰실 수 있는 요령이 생기시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쓰시거나 출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 출간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